안녕하세요. 한방정리입니다. 첫 영상으로 소개할 주제는 한중간 김치 원조 논쟁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김치를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는 이슈들이 종종 보이고 있죠. 먹방 유튜버 hen주님은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김치는 한국 음식이다 라는 소신 발언으로 중국 계약사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이슈가 되었고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중국인 5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김치를 얼마나 지들 걸로 빼앗으려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끝이 아니고 리즈치라는 무려 1430만 명의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중국 전통 요리, 중국 음식 이렇게 태그를 걸어 김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올립니다. 리즈치 채널의 영상을 보면 중국 시골에서 사는 한 여자가 중국의 전통 생활 문화와 요리 문화를 중심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완전 아날로그로 살아요. 그냥 전부 핸드메이드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만 보면 중국에서 맨날 손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사는 여자가 김치를 담그니 김치가 중국의 전통 음식인 것 마냥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리즈치가 이번에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기네스 측은 리즈치의 채널을 영상에서 보여지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양식과 절묘한 중국 전통 문화는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다며, 특히 그의 영상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중국 문화를 더욱 잘 이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즈치의 영상에 대한 정당성을 기네스 측이 부여하게 되었고, 구독자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해외 구독자들이라 김치에 대해 잘 모르면 이 영상만 보고 김치가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네스북에도 올랐겠다. 왜 안 믿겠어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를 자꾸 중국은 왜 지들 거라고 우기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어이가 없죠. 중국이 근거로 내미는 게 있긴 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김치의 원조다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파오차이는 백김치 정도로 보이지만 그냥 채소 절임이에요. 그냥 소금에 절인 채소. 땡. 근데 이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인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파오차이와 김치가 같은 음식이니 김치가 지들 거라고 고발하는 현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국제표준화기구는 말만 국제지 사실은 그냥 민간기구예요.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한국의 김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의 2001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무튼 우리 거임 시전하고 있죠. 황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우기기 시전하는데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치는 돈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로 건강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김치가 발효식품이라 면역력에 좋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급증했고 수출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원래부터 김치를 많이 수출하고 있겠다. 거기다 돈이 되기도 하니 우기다 안 되면 그만이지만, 그러다 성공하면 우기는 게 좋겠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라로 저작권 개념은 진작에 밥 말아 먹었으니 그냥 우기면 모두가 중국 거라고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손해볼 것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 빼앗기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오구려도 발해도 모두 자신의 역사라 주장하는 동국공정을 진행했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고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의 원조가 중국의 전통 의상 한푸의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의 쌈 문화도 지낼 거라고 우기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지속된 중국의 한국 역사 빼앗기가 최근에는 한국 문화 자체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K-컬처가 인기가 많아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BTS, 블랙핑크를 필두로 킹덤, 기생충 등 아이돌뿐만이 아닌 영화와 드라마 산업까지 한국의 문화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플릭스도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심상치 않죠. 사실 우리의 이런 한류 문화는 단시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닌 꽤 오랜 시간 점차점차 인정을 받게 된 문화입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문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는 노력 대신 그냥 훔치려는 겁니다. 문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뺏는 게 쉽죠. 중국은 한국만큼 뛰어난 자국 문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상 정부에게 감시당하고 검열이 일상인 나라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창작의 자유가 인정될 리가요. 그러니 한국 문화가 사실은 중국 문화의 원조였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번 물은 먹이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기로 항상 롱런하는 전쟁을 펼쳐왔죠.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침범했던 역사를 가진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빼앗으려는 만행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줄요약, 개벌은 남 못 준다. 오늘 첫 영상인데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아주 그냥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